거기 38번부터 38번. 교육은 학습자와 교육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교육 내용의 내재적 가치는 산업적으로 정당화된다. 이건 다 누구 이야기냐면 피터스 허스트 이야기입니다. 피터스 허스트. 자, 그냥 이런 비유는 거기 있는 것들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기 주입으로서의 교육, 주형으로서의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 입장에 행동주의. 자, 성년식으로서 교육은 행동수정으로서 교육까지 다 행동주의예요. 3번은 성년식으로서 교육은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봐요. 허스트가 막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피터스나 허스트는 학교에서 어떤 거 하자고 하냐면 실용교육 말고 인문교육 시켜서 자유교양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자유교육. 그래서 서양의 전통적인 그런 자유교양교육을 하자는 거죠. 자, 자유교양교육이 뭐냐면 이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는 자유민하고 노예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스가 워낙에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래서 자유민들은 실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관여할 필요 있겠어요? 공부할 필요 있겠어요? 너희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자유민들은 여가를 스쿨이 원래 스콜레, 여가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여가를 지내기 위해서 학교에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그때 자유는 무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교양을 많이 쌓는 거죠. 자유교양 교육을.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는 사실은 뭣도 아니고 훈련소도 아니고 제빵 제과 기술 배운다든가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것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교양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를 보니까 요즘 대학교도 교양과정 말은 교양과정인데 손톱 다듬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 거 없나요? 미안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피터스 허스트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학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학교를 뭐하자? 학교 같이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교양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죠? 왜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물고기가 수영하는 법을 안다는 전제에서 물고기 삶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물고기가 수영을 못해. 그럼 어떡해? 말이 안 되죠. 물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고 그럴 때는 원시인처럼 사는 거야?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요즘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현대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교양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미 선언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니까 자유교육은 이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자, 봐봐요. 네가 지금 당신이 왜 자유교육을 해야 되냐, 왜 교과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물음 속에는 이미 교과를 배워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물어본다. 자, 우리 쌤 왜 여자친구를 사랑해요?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물어보는 거지 왜 하냐고 물어본 거죠.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사랑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당신 지금 나한테 왜 교과를 배우냐? 이 물음 속에는 이미 교과를 배워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왜 그러냐고 내한테 물어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이런 건 배워야 된다. 이런 게 산업적 정당 원리야, 솔직히. 말장난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마치 우리가 어떤 이건 자유교양교육은 꾸준히 인문학 교육은 어때? 인문학은 인류 문화의 유산이니까 인류 문화의 유산을 교육하는 걸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그건 쭉 꾸준히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걸 마치 그건 당연히 교육이 머디로 입문하는 거하고 똑같아. 제대로 된 이제 인간. 만약에 아동보다는 성숙한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입문한 거하고 똑같다. 교육받는 것은. 그래서 성년시로서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년시로서 교육. 그렇죠? 이런 사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명화된 삶으로 입문한다는 뜻이. 성년시로서 교육. 자, 선생님 답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성년식 또는 문명화된 삶으로의 입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교양교육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알쓸신자 봤죠? 알쓸신자 보면 별로 쓸모없죠? 그런데 그 사람도 어때요? 인생을 굉장히 좀 풍부하게 사는 것 같죠? 우리 선생님들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갈 때 어때요? 아이디가 모이세요. 그럼 모였다가 보고 오세요. 그럼 보고 왔다가 모이세요. 또 모이고 그쵸? 근데 갔다 와서 뭐 남는 게 있어요? 뭐 이상한 범종 하나 봤네? 뭐 이 정도죠. 근데 그 사람들로 가면 어떨까요? 이 범종은 몇 세기에 뭐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연유가 돼서 어떻게 옮겨가고 이런 풍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실생활에 도움은 안 돼요. 그렇죠? 어때? 상당히 그런 삶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삶이라고 그래요. 관조적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대로 된 학교라고 생각했다. 교육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년식으로서 교육이라고 생각 또는 문명화된 삶의 입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거기 오코너와 허스트 사이의 논쟁에서 오코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건 웃기는 게 이게 그냥 딱 하나. 오코너는 교육학은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 쳐주기는 조금 좀 그렇다. 허스는 뭔 소리냐? 정통 학문이다. 그러니까 오코너 입장에서는 그냥 학문인 것처럼 쳐주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몇 번이야? 2번. 마치 뭐 해주는 거다? 예우상의 경칭에 불과하다. 교육학이라고 학문이라고 붙여주는 건 예우상의 경칭이지 실제로 학문인 제대로 된 학문은 아니다.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 이런 것처럼 제대로 된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허스는 뭔 소리냐? 이 나름대로 원리도 있고 규범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제대로 된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허스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내고 있는 거 보면 뭐 낸다는 할 말 없죠. 그 다음 2015로 이제 개정 나오네요. 근데 쌤들 생각하더라도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같은 경우는 2022가 올해 나오기 때문에 2015에서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설된 거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통합사회, 통합과 그쵸? 두 가지죠. 통합사회, 통합과 신설된 거 통합과학, 통합사회.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초등학교에 자, 쌤 뭐까지 들어왔어? 안전한 생활까지 들어왔죠? 미안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교과. 그 다음 초등학교의 안전. 아까 안전 들어왔다고 그랬죠, 제가.
안전한 생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창체 활동은 2009년 개정 때. 그 다음 우리들은 1학년 5차 교육과정, 5천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건 41번 자유학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학교제 기간은 중간, 기말, 시행평가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지필평가만 안 되는 거지 형성평가 같은 것은 실시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일제시 평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형성평가 같은 거는 실시할 수 있고 2013년도에 연구학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2013년도가 아니라 연구학교에 시작됐고 2016년부터 전국에 실시됐으니까 2015가 아니라 16년이에요. 이런 걸로 틀리게 한다는 건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학교 때 그때 발표된 때 시험 나와서 그래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 3번은 맞고 자유학교제가 진주예동으로 외우면 돼요. 진주예동. 창체는 아까 뭐라 그랬어? 자동봉진 이렇게 외우면 돼. 창체는 자동봉진. 자,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창체는 자동봉진. 그 다음, 자유학교제에서는 진주, 예동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유학교제에서 나온 자율활동 그러면 여기 똑같아요. 진로활동. 주제탐구, 예술, 동아리. 여기 동아리 똑같아요. 여기는 자율활동이고 여기는 봉사활동이죠. 자, 그 다음 4번과 같이 자유학교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데 자유학교제 안 나와요, 쌤. 공부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이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쵸? 아까 쌤 딱 보니까 옳지 않는 거 몇 번? 4번. 그쵸? 희한하게 초등학교 1, 2학년만 좀 느렸습니다. 많이 더 느리지 않았어요? 조금 늘렸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2015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2017년부터 시행돼요. 그러니까 시행되는 해에 시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연관되지 않으면. 근데 2022 교육과정이 7월 달에 발표가 되니까 시험 끝나고 발표되니까 다행히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볼 것만 한두 개만 이야기할게요. 그건 나중에. 43번은 역시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이 6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 역량은 없어요. 문제 해결 역량 없습니다. 한번 뒤에 답 좀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44번은 자 창체 활동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율성의 바탕을 둔 자동 봉지니까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몇 번? 1번.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된다면 모르는데 아직은 시행되기 전이라.
그래서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으면 몇 개만 골라서 올려놓고 시간 내서 한번 다음 주에 강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쌤 새로 이 추가 문제. 자, 쌤 거기 1번 몇 번이 되겠어?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교육과정. 그다음 쌤 2번 문제는 조금 너무했죠. 근데 쌤 생각을 해봐.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결정해야 되겠어? 지역에서 각각 결정해야 되겠어?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뭡니까? 이 성취 기준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성취 수준의 입장에서 성취 평가제에서 성취 수준 같은 걸 정합니다. 이런 걸 정할 때 지방마다 다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곤란하겠죠. 그래서 평가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된다? 누가 지원 사항이 된다? 국가. 그래서 3번이겠죠. 자, 총론에서 핵심 역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핵심 역량이었을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자기관리, 심미적, 창의적, 그쵸? 그 다음 뭐가 있어? 정보 처리,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 다음, 공동체. 심미적은 여기 있으니까 자기관리, 공동체, 심미적, 창의적. 그 다음 의사소통 역량. 그쵸? 그때 암기법 있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그 다음 2015 개정교육과정 작년 지방지원 미쳤습니다. 성취기준. 그 다음 5번 타일러의 제시한 학습경험 선정 일반적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성과 가능성, 통합성, 만족. 딱 봐도 통합성이죠. 그쵸? 경험 선정 원리니까 저주 원리가 아니라. 워깅스와 맥타이에 제시한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배드고드 설계에서 세 가지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이제 백워드 설계가 7급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거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2015 교육과정이 이 백워드 설계에 입각이 있고 임용에서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백워드냐면 포워드가 있다는 말이죠. 포워드가 타일러 모형 포워드. 타일러 모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봐봐.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 계획을 짜죠. 그렇죠? 그 다음 평가 계획을 짜겠죠. 근데 백워드니까 이렇게 되니까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계획. 그래서 자,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가 목표 설정이야. 시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가 평가 계획이야. 학습 경험 계획하기가 말 그대로 수업 계획. 그렇죠? 자, 그 다음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쵸? 이것도 사실은 쌤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7급 문제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학교 교육과정은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학생의 요구, 학부모 요구, 지역사회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 총론에 문서에 나와 있는 거라 문서에서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다 보시면 되는 거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 보빗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대강 이야기했으니까 보비트는 성인 이야기했으니까 4번과 같이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이거 아니죠? 4번. 자, 2015 교육과정은 쌤 시험에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하려면 문제 있어요. 그리고 7급이고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돼야 되는지를 다음 주에 2015 좀 요약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한 장으로만 딱 보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 그렇죠? 그거에서 나올 만한 것만 요약할 건데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작년에 말고 다시 7급까지 이렇게 문서에서 나오는 건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한 장으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만 교육과정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어떤 거?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그 다음 공식적, 잠재적, 영. 그 다음 타일 넘어요. 이 정도. 워커의 수기 정도까지만.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시기 바래요. 2015는 제가 준 거 한 장짜리만 잘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22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자, 혹시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 지난주에 모의고사 다 풀어보셨나요? 이렇게 안 풀어보면 안 올려줍니다. 우리 쌤은 처음 가입했으니까 제외하고 풀어보셨어요?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쌤들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풀었어요? 자, 그 문제를 풀어줄까 했는데 안 풀어왔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평가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평가. 분들이 안 풀어왔기 때문에 평가 조금만 나가고. 평가도 딱 두 부분만 보면 돼요. 다른 부분 다 그냥 포기가 아니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쌤 합격의 비결이 뭐야?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도 100점 맞아요. 걱정 안 하시네요. 맞아. 평가. 평가의 의의, 그렇죠? 그 다음 유형. 굉장히 객관식 때 내기 제일 좋은 게 유형입니다. 유형. 아까 교육과정도 유형이었죠. 유형. 그 다음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거. 평가 도구 제작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평가 도구 제작한다면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해야 되겠죠. 오류가 많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양호도. 평가 도구 양호도. 그 다음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 어떤 것과 어떤 것 유형 이제 의의는 볼 필요 없고 의의하고 평가 도구 제작만 잘 보면 된다. 유형하고 평가 도구 제작만 잘 보시면 된다. 그렇죠? 자 이번은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평가는 많이 했죠. 그렇죠? 평가 많이 했죠. 그래서 평가는 풀어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유형을 조금 기준을 나누면 자, 기능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능. 그렇죠? 그 다음 기준은 어떤 걸 기준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럴 때 유형을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자,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진단. 그걸 진단평가. 그 다음 형성기능. 우리 쌤이 형성기능이 어떤 거라 그랬어? 형성기능. 개선한다는 뜻이야, 개선. 그쵸? 그래서 개선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총괄 기능은 말 그대로 총괄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진단, 형성, 총괄. 그런데 이걸 기능으로 볼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어? 시간순으로 볼 수도 있겠죠? 수업 전에 하는 건 진단, 수업 중에 하는 건 형성, 그 다음 뭘로 하는 거? 그쵸?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는 것을 총괄. 여기서는 수업 후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진단, 형성, 총괄 2번이죠. 2번 문제. 어떤 단어는 학습을 위해서 수업 전에 학습자가 알고 있는 기초 지식이나 기술 등을 점검하는 평가. 그렇죠. 진단평가. 그래서 진단평가는 어떤 기능을 한다? 출진, 학진, 정. 출발점 행동 진단. 출발점 행동이란 말은 지금 이제 막 어디 사전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그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출발점 행동 진단에는 인지적 출발점 행동하고 정의적 출발점 행동도 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자아 효능감이 갖추고 있는지, 또는 이 태도는 열심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정의적 출발점 행동입니다. 학습 부진을 진단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선생님, 여기 부분만 조금 조심합시다. 학습 부진 진단은 수업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평가는 뭐냐면요. 이런 거야. 수업 전에 학기 초에 시험 보는 거 있죠. 학기 초에 단편성도 있고, 학기 초에 또 어느 정도 수업 적성검사도 보고, 그죠? 교과 적성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 적성검사, 지능검사 다 진단평가야. 그죠? 심지어 어떤 것도,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치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일종의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만 봅시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김 선생님이. A, B, C, D가 형성평가를 받는데 넌 패스 당했어. 패스를 못했어. 그럼 보통 뭐 합니까? 선생님들은 보충 수업을 해보죠. 보충 수업을 해줬어. 그런데 A, B는 패스했는데 C, D는 여전히 넌 패스네. 우리가 형성평가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형성평가는 뭘로 해? 5분 퀴즈라든가 OX라든가 이런 걸로 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CD가 왜 이럴지? 하고 혹시 지능이 낮은 건 아닐까? 그렇죠? 또는 여러분 뭡니까? 글을 못 읽는 거 뭐지? 글. 문명 말고 난독증. 진짜로 난독증 있는 친구들은 말은 잘 듣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 잘 듣고 말 잘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봐라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난독증 때문에. 글자를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런데 쌤 5분 퀴즈나 OX로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능이 나쁘거나 지능이 낮아서 그러거나 적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방금 같이 난독증이 있거나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당연히 이 시대에게는 어떤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어? 지능 검사를 해본다든가 이 난독증이나 적성 검사 같은 거 해보겠죠? 그러면 그건 어떤 거야? 진단평가가 돼버리잖아. 근데 수업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꼭 완전히 항상 수업 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단평가 기능 중에 학습 부진을 진단해 본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학습 부진하지? 하고 진단하는. 물론 여긴 정치평가란 건 바를 정자, 바르게 배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배치고사 같은 거 보죠. 그래서 반을 좀 바르게 배치하려고 반배치고사 언제 봐? 학기 초에 보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런 것들은 다 진단평가에 속한단 말이야.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형성평가는 학생 성적의 판정 및 진급 자격을 부여하거나 탈락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된다. 1번부터 틀려놨죠? 그것만 읽으면 안 돼. 지문도 중요합니다. 2번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형성평가는 교사와의 학습지도 방법 개선. 향상이란 말이 개선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총괄평가는 교사 학습이 완료된 시점에서 교육수 목표 달성 여부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맞죠? 총괄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형성평가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강화 역할을 한다. 그쵸? 무슨 말이냐면 형성평가는 핵심을 이거야 쌤. 항상 알아둬야 돼. 피드백이 꼭 들어가야 돼. 형성평가는. 그쵸? 피드백을 함으로써 뭐 할 수 있겠어? 개선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개선은 교사에도 해당되고 학생도 해당되겠죠? 형성평가 OX 퀴즈라든가 5분 퀴즈라든가 어떻게 형성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너는 왜 이걸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단, 피드백 해 줬단 말이야. 또는 어떻게 해서 잘 맞췄다, 뭐 해줬다. 맞췄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건 동기가 유발될 수 있겠죠? 또는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면 다음번에 수업 개선이 자기 학습 방법 개선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선생님 피드백 해주니까. 그 다음 교사 입장에서는 형성평가를 해봤는데 피드백 해보니까 논패스가 너무 많아. 내가 뭔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교수 학습을 개선해 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성평가의 핵심은 피드백이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학생도 피드백을 통해서 동기도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개선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잘못된 학습 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고 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잘못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교수 학습을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 무슨 뜻인지만. 자, 4번 문제.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쌤 딱 또 형성평가 말고 진단이나 총괄평가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는. 다음 몇 번? 2번 진단평가죠? 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평가 유형은 이제부터 자, 학습보조 개별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학습 진전의 효율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형성평가. 자, 형성평가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찰, 측정, 평가한다. 진단. 절대평가를 지향하며 검사도구, 제작과 평가는 교사 중심. 맞죠?
왜 그러냐면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형성평가를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 기성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딱딱 맞춰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형성평가는 자 봐봐. 우수반에서는 그 단원을 4시간 만에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이 그냥 따라올 수 있어. 우수반 같은 거. 그런데 자기 반 사정에 따라서는 세상에 6시간 해야 겨우 따라올 반도 있겠죠. 근데 반이 똑같아요 하면 반마다 다 지역마다 또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 반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보는 거니까 4시간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형성평가하고 6시간짜리 형성평가는 다르겠죠.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잖아. 범위가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출제할 수밖에 없겠어? 교사가 출제할 수밖에 없고. 형성평가 목적은 자 봐봐. 자 원래 스크리브인이라는 사람이 형성평가를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 행동주의자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고래가 우리 선생님 고래쇼 같은 거 돌고래쇼 같은 거 봤죠? 2m를 이렇게 뛰어넘더란 말이야. 그럴 때 근데 그 2m 뛰어넘게 할 때 처음부터 2m 하고 뛰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1m 20, 1m 40 이렇게 나눠서 계속 올리죠. 넘기면 고기 주고 넘기면 1m 20까지 처음 낮게 있다가 넘으면 고기 주고 그래서 어떻게 물고기 주고 한 단계 높이죠. 이게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결국 총괄평가가 여기라면 총괄평가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아까 감아줄 시간도 별로 없죠. 칭찬에 2m도 처음에 못 넘으니까 어떻게 고기 같은 거 칭찬해주고 고기 주고 그런 시간도 없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 잘 봐. 1등으로 넘는 게 중요해.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해. 몇 등으로 넘느냐가 중요해.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해.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하니까 절대평가로 해야 되겠어? 상대평가로 해야 되겠어? 절대평가. 그 다음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돌고서 뛰는 사람이 뛰는 걸 다 다르잖아. 능력이. 그러니까 거기 그 사육사가 수밖에 없겠죠. 1m 20으로 할지 30으로 할지 그쵸? 그러면 똑같이 그럼 얘기를 교사가 출제할 수밖에 없고 이 절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겠죠. 중거지향평가로. 자, 그래서 니은은 그래서 맞습니다. D가 학생의 정치 정도를 판단하여 정치한다. 아까 정치는 무슨 평가라고 그래요? 진단평가. 중거 참조평가와 기준 참조평가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주로 무슨 참조평가? 중거자. 중거 참조평가는 절대평가. 기준 참조평가는 상대평가예요. 그렇죠? 그 다음 수업 과정에서 학생이 피드백을 주고 수업 방법 개선. 맞죠? 그럼 다음 몇 번? 그렇죠. 3번. 그렇죠? 7급이라고 조금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별거 아니죠. 자, 다음 내용이 가장 부합하는 교육평가 유형은 이제 지금 딱 보니까 뭐야? 이제 자격도 주고 다 그런데 판정도 하고 서열화도 뭐 되고 자격증 부호 프로그램 시행 결정 여부 다 정하고 교수 학습이 완료된 시점이래. 총괄 평가. 자, 8번부터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우리 쌤들 괜찮아? 지금 교육사역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교육과정도 하고 괜찮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안 괜찮으면 10분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자, 그러면 기준은 상대평가를 규준지향이라 그래요. 규준지향. 그렇죠? 그 다음 절대평가를 중거지향이라 그래요. 중거지향.
이 기준이나 준거로 알 수 없는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성장지향이라고 해요. 성장지향. 이번에 국가직에서 나왔죠. 그 다음, 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건 도저히 이걸로 알 수가 없죠. 그거 알아보려고 능력지향. 자기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보는 거야. 자, 쌤 규준만 설명하겠습니다. 쌤 들어보십시오. 규준이 뭔지 알면 이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영수가 있습니다. 영수가 70점 맞았습니다. 이걸 이걸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검사 결과 해석에 따라 나누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럼 규준이 뭐냐면 학급, 그런데 그 영수가 속한 학급은 평균이 65점입니다. 지금 수학이라고 합시다. 편차가 5입니다. 영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고 얼마나 잘했어요? 1 표준 편차만큼 잘했으니까 상위 16%만큼 잘했다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러면 규준이 뭐냐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수가 해석하는 영수 점수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준 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뭐라고 그런다? 규준이라고 합니다. 규준 집단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상대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규준. 그렇죠? 그러면 좀 봅시다. 학급은 그랬는데 학년은 평균이 70입니다. 표준 편차가 5입니다. 그럼 규준 집단이 이제 뭘로 바꿔진 거예요? 학급에서 학년으로 바꿔졌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딱 평균했죠. 보통이죠. 중간했죠. 자, 이게 이제 규준. 그러니까 순정이 어떤가? 상대적 위치만 알아본 거. 그러면 자, 또 하나. 전국으로 이번에 전국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고 전국에서 보니까 75점이고 표준 편차가 올라갑시다. 전국 기준으로 잘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면 이런 규준 집단에 따라서 해석이 같아져도 달라진다. 그리고 규준 지향은 규준 집단의 규준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대적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규준 지향은 어떤 걸 밝혀야 돼? 그러면 규준 집단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반에서 몇 등 했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전국이면 뭐 상위 몇 퍼센트 이런 것들로 나와야 되겠죠. 상대 위치가. 규준 집단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해됐어요? 준거지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거지향은 미리 설정한 준거, 기준. 미리 설정한 준거, 기준을 준거라고 합니다. 미리 설정해 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 준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리 설정한 기준 또는 준거, 그냥 준거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사 인증 몇 점입니까? 몰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60점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60점 넘으면 미리 설정해 놨잖아. 패스? 패스. 자, 좋아. 우리 쌤들도 공인중개사에 관심 있나 봐. 공인중개사 몇 점? 60점. 좋아. 우리 쌤이 이제 맞출 수 있는 걸로. 자동차 면허. 자동차 시험. 자동차 면허 시험. 몇 점? 그렇죠. 70. 그렇죠? 미리 설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고, 오직 몇 등으로 합격했다 그런 거 없죠. 1등 합격했다고 뭐, 꽃다발 주고 그런 거 없죠. 무조건. 거기는 뭐야? 이 71점만 되면 무조건 70점만 되죠? 패스만 하면 돼, 패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넌 패스. 뭐 69점으로 떨어지나 0점으로 떨어지나 똑같죠? 떨어진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미리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걸 준거에 의해서 해도 되고, 이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가 자 봅시다. 영수가 69점을 맞았어.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러면 non-패스죠. 이런 것들이 보다 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절대평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 우리가 내신은 절대평가로 하죠. 그래서 몇 점 이상은 수, 몇 점 이상은 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몇 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커트 스코어라고 그래요. 분할 점수, 커트 스코어.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운전면허 시험의 커트 스코어는 몇 점이다? 7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해석도 이걸 넘어서면 패스 아니면 non-패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중고로서 보통 목표를 많이 제시하죠. 그래서 아까 1분에 50개를 줄넘기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분에 50개 넘으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non-패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성장제한은 이번에 시험 나왔는데 기준이 뭐냐면 초능향평이에요. 초기 능력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초기 능력이, 자, 봐봐요. 이건 A, B가 3월 달에 시험 봤는데 60점, 여기는 70점. 이제 관찰 시점 6월 달에 시험 봤다 합시다. 6월 달에 시험 봤는데 여기는 70점, 여기는 70점. 둘 다 똑같은 점수 맞았죠? 그런데 이 성장장은 그런 걸 안 봐.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10점, 여기는 0점. 이렇게 주는 게 성장장이에요. 느낌은 알겠죠? 그렇죠? 좀부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도록 하죠. 이게 성장장입니다. 능력지향은 뭐냐면 방금 성장에는 초능향평이라고 외우면 돼. 초능, 향평, 사관차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봐봐. 초기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전검사와 관찰 시점의 검사의 차이로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조금만 더 하면 사연상, 그래서 사전검사와 현재, 그러니까 관찰 시점 검사가 신뢰도가 둘 다 높아야 되고 단 둘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건 사현상이라고 외우면 돼. 원래 사현상 낮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뭐냐면 이게 외울 때 이제 외우는 봐봐. 모친소 봤어 안 봤어? 모친소. 옛날에 이 무한도전 같은 거 할 때 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 봤어요. 거기 양평이 나와요. 양평이 약간 얼굴이 사각형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초능양평. 자, 지금 예능의 초보죠. 초능의 양평을 조금 더해서 양평이라고 그냥 불렀다 합시다. 그래서 초능양평. 근데 아까 뭐라고? 얼굴이 약간 네모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도 사관찰타. 그 현상을 뭐라고 그래? 사현상이다. 그렇죠? 낯에 대한,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사현상 낯. 원래 사현고 상낫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전검사와 현재 검사는 뭐가 높아요?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고. 그다음 상관관계는 뭐야 된다? 둘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사현상낫 그렇게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능력지향 한번 할게요. 능력지향은 여기가 3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초기,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능력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A와 B가 있으면 이렇게 보통은
수학 적성 검사 같은 걸 봐요. 처음 수학 적성 검사. 수학에 대한 능력, 적성이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A가 처음 시험에 60점, 그러니까 처음 시험이 아니라 초기 수학 능력 적성 검사에서 60점을 맞았어. 그 다음 B는 70점 맞았어. 50점, 60점 맞았어. 그런데 A는 60점 맞았고 B는 60점 맞았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60점 똑같잖아. 이건 사전 검사가 아니라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거. 소위 능력 적성 검사 같은 걸로. 그러면 여기서는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A는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죠. B는 자기 능력만큼 했죠. 그래서 여기는 10점, 여기는 0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여기는 향상도를 보는 거고 여기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본다고. 이해됐어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문제를 한번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규준지향은 서열화가 쉽고 경쟁이 좋죠. 능력 참조 모든 학생들의 동일한 평가. 능력 참조는 동일한 기준이었어 아니었어? A는 50으로 기준했고 B는 60으로 기준으로 했죠.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이죠. 2번 틀렸고. 성장 참조 평가는 사전 능력과 현재 능력 수준 간의 차이를 맞죠? 사관차. 중고 참조 평가 학습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교수 학습을 개선. 그러겠죠. 패스했는지도 넌 패스했는지 직접적으로 정보가 오죠. 자, 선생님 뭔 말이냐면, 자 A가 7등 났어요. 뭘 얼마나 잘했어요? 뭘 얼마나 잘했을까? 못했을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7등이죠. 근데 자 봐봐요. 목표가 A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근데 목표가 1분에 줄넘기 50개를 넘는 거예요. 그럼 A가 지금 패스했다면 1분에 몇 개를 넘었다? 50개를 넘었다. 방금 직접적인 정보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건 줬는데 이건 7등 났으면 뭘 7등? 무슨 정보? 전혀 없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 9번 문제는 지금 다 이야기했으니까 옳지 않는가. 쌤, 약간 쌤들을 혼란시키려고 한 부분이 있죠. 2번은 어떤가요? 쌤? 말 그대로. 그냥 성취 정도를 알아봤으니까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를 계속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중거지향이죠. 그러니까 7급이라 또 약간 어렵게 냈단 말이야. 그거 읽어야 됩니다. 3번 규준 참조 능력 참조 평가는 상대 학생이 지닌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최소 맞죠? 중거 참조 평가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 맞죠? 그 다음 10번은 중거지향 평가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할 때 평가가 근거가 되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목표, 성취 목표. 그렇죠? 그 다음 11번은 가는 중건지 금방 알겠죠? 나는 초능향평은 뭐라고 그랬어? 이 성취 수준보다 사전 능력 수준과 평가 시점에 측정한 사관차, 그쵸? 그러니까 성장지향이죠? 그 능력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능력지향으로 가면 안 돼요. 12번은 중거 참조 평가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건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만 자, 답
2번. 그렇죠? 자, 선발적 교육관하고 발달적 교육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쌤? 그냥 몰라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3번도 있고 14번도 있으니까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쌤 여기 봐봐요. 자, 선발적 교육관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선발적 교육관. 교육관 중에서 선발적 교육관을 주장한 사람. 쌤 혹시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자, 모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난대. 금으로 태어나거나 은으로 태어나거나 동으로 태어난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쌤 금으로 태어난 것 같아, 은으로 태어난 것 같아, 동으로 태어난 것 같아. 모르죠. 그러니까 플라톤 교육시켜보자는 거야. 그럼 플라톤 교육하는 이유는 다 뭐 하려고? 분류하려고, 선발하려고. 그래서 자, 봐. 19세까지 20세까지 교육을 시켜보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으면 뭘로 태어난 거야? 동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생산업자 해라. 그 다음 10년간 30세까지 수학교육을 시켜. 수학 중심의 과학교육, 수학과 과학교육을 시켜. 근데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너는 은으로 태어난 거야. 군인 해라. 그리고 나서 발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45세까지 하고 나서 금으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통치자 해라. 이렇게 이런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봤어.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플라톤은 뭐 하려고 교육하세요? 누가 금인지 누가 은인지 누가 동인지를 선발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교육관은 무슨 교육관이라 그래? 선발적 교육관.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발적 교육관에서는 여기 조금만 봅시다. 유전이 중요해, 환경이 중요해. 유전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발적 교육관 입장에서는 뭐가 구분하는 게 제일 좋겠어? 누가 누구보다 더 우수하고 목표 달성 여부보다는 누가 누구보다 더 우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죠.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평가가 중요해? 상대 평가가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구분해서 뭘 해야 되니까? 선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규전적이고 상대평가. 그 다음, 그러면 여기는 이 점수 그냥 70점. 정보가 있어, 없어? 자, 우리 선생님 70점 맞았어. 정보가 있어, 없어? 없는데, 표준 점수 1점 맞았어요. 정보 있어, 없어? 표준 점수는 이를테면 만약에 70점인데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면 그 기준 집단에서 그러면 하나 표준 편차만큼 잘한 거죠. 그렇죠? 10만큼 잘한 거잖아. 10만큼. 하나 표준 편차만큼. 그럴 때는 여기가 1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럴 때 표준 편차를 2라고 그래요. 그럼 이 속에 68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거야. 가우스 정리. 여기는 좌우 대칭이니까 16이 있어야 100이 되겠죠. 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상위 몇 %다? 16%.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수는 뭘로 하는 게 좋겠어? 표준 점수.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개인차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게 무슨 분포겠어? 정상분포. 정규분포 또는 정상분포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선생님 잘 봐. 신뢰도가 중요하겠어? 타당도가 중요하겠어? 이 부분부터는 뒤쪽에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3월에 시험 볼 때는 A, B, C, D 순이었어. 4월 달 볼 때는 B, C, A, D가 5월 달부터는 D, C, A, B, A 6월 달은 D, A, 아니 뭡니까? C, A, B, D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시험 뭐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신뢰도가 없다고 그래서 누구 뽑을 거야? 어떻게 뽑아? 맨날 바꿔지는데 차라리 그냥 1월 달도 A, B, C, 3월 달도 A, B, C, D,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러면 그냥 A 뽑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타당도보다는 뭘 더 강조한다? 신뢰도.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발달적 교육관 봅시다. 발달적 교육관은 보통 행동주의. 백지설 주장의 행동주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백지로 태어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행동주의자는 완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이 목표 다 달성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뭐 할 수 있다고? 발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교육을 왜 시켜? 교육을 왜 시켜? 선발하기 위해 시켜? 발달시키기 위해서 시켜? 발달시키기 위해서 시킨다. 그러면 쌤 여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발달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누구나 다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소리 생각이야. 그럼 이게 발달 못한 사람 또 교육시켜 목표를 넘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 경험이 중요하겠죠. 유전보다는. 누구나 다 백지로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그 운동이 아니라. 그 다음 절대평가하겠어? 상대평가하겠어? 절대평가. 그렇죠? 그 다음 점수는 아까 무슨 점수가 중요해요? 커트스코어. 분할 점수. 그렇죠? 그렇죠? 분할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누구나 자, 이 표에서 분포에서 누구나 사실은 누구나 다 달성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100% 다. 근데 이제 이런 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포를 무슨 분포라고 그래? 부적 분포라고. 부적 편포라고 그래. 그래서 부적 편포를 강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뢰도가 중요하겠어? 타당도가 중요하겠어? 그렇죠? 타당도. 그래서 선생님 자 이제 답을 골라봅시다. 거기 12번은 그래서 발달적 교육관인데 가장 옳은 것은 해서 나왔으니까 12번 정규 분포 곡선 표준 점수를 기초로 한다. 이거 아니죠? 중고지향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규준지향이죠. 2번 선발적 교육관보다는 발달적 교육관이 맞죠? 3번 검사도구 타당보다는 신뢰도나 문항 곤란도를 중시하는 건 규준지향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학생들 사이의 개인차를 강조, 이것도 규준지향이죠. 그 다음 문제 13번 상대평가. 자, 신뢰도 강조, 타당도, 규준지향, 목표지향, 편포. 이거 틀렸죠? 3번. 13번에는 3번이 답이고 14번은 자, 목적은 규준지향 상대적 서열, 중거지향 목표 달성도, 그 다음 검사문항은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가 강조되고 난이도, 변별도 별로 강조되지 않고 득점 분포에서 정규 분포, 부적 편포, 신뢰도에서 이건 바꿔줬죠? 신뢰도 타당도.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거의 다 빨리 끝낸다고 그래놓고 다 맞춰서 끝냈죠? 선생님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런 거야. 힘들까봐. 자, 이런 속도면 다음 주에는 다 끝낼 수 있겠죠? 천만에. 한 2주 나왔습니다. 2주만 다 끝낼 겁니다. 이건 거의 다 뭐 빨리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도 끝낼 수는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방직 한번 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정리를 더 해드릴 건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